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 유럽과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세계 증시의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똑같은 위험자산인데 현재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5천만 원대가 붕괴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주말에 약간 찝찝한 뉴스도 나왔죠. 러시아가 미국의 위성인 스타링크를 공격한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으며 스리랑카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어제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죠. 어제 미국과 유럽은 리인카이네이션 데이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라던가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선물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국제 유가가 106.51달러죠. 이건 지난주 금요일 아침과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휴일 중에서 마틴 루더킹 데이라던가 다른 휴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이라던가 혹은 선물 시장이 오전장까지는 열려요.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행사는 무조건 선물이든 유가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다 올스톱하고 그냥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시아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행사는 절대 쉬질 않아요. 주식 시장이든 선물 시장이든 당연히 영업을 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휴일이 아닙니다. 물론 올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당연히 휴일이지만 평소에는 일본은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종교적인 행사의 날에는 절대 휴일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 비트코인의 시세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토요일에도 하락을 했고 일요일에도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알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코인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0.67%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한국 증시가 갭상승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다소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갭하락으로 시작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어제 영상과 그리고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과 한국의 금통위가 끝나고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휴일인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때리는 거는 결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요즘 차트를 보시면은 강한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잠깐 떨구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놈들이 많거든요. LNF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9시 1, 2분 내에 잠깐 1%에서 2% 하락이 나왔다가 바로 올라가는데, 자, 보통 여러분 이렇게 시초가라던가 동시호가 때 어디다 걸어두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걸어두는 편인데 이게 동시호가 막판 1분에서 혹은 30초 사이에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밑에다 걸어놨는데 시작은 여기보다 한 3호가 위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호가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위에서 사야 되겠다고 막 갑자기 사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확 빠져버려. 근데 빠졌다가 그 다음에 확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빠졌다가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이 시작되면 추격 매수도 하지 않고 이 밑에다 그냥 가만히 걸어놓는 편이라서 LNF라던가 이런 애들이 장 초반 동시호가 전에는 얘가 정확히 23만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여기다가 걸어놨는데 얘가 정확히 위로 확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 뒤로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바로 확 올라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한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잠깐 1분 정도만 떨궜다가 올리는데 그 타이밍이 정말 짧고 매주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 전날 시간에서 하락을 한다? 그럼 그때 절반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전날 종가의 절반 정도를 매수했다가 빠지면은 어느 정도 물을 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다시 비중을 반 정도 줄이는 요런 패턴을 쓰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서 어제 종가 베팅을 하는 거는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해서 종가 베팅을 했다라면은 못해도 약수익 혹은 본절치기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는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초가부터서 어마어마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이분들은 아침에 고점에서 물렸어. 그래서 금요일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탈출이 힘들고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락폭이 크게 나온 종목이라던가 혹은 악재가 있는 종목은 지금 종가 베팅을 하지 마세요. 시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음 달 5월 2일부터서 자가 격리의 의무도 사라지고 4월 11일부터서 신속 항원 검사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즌의 매출은 당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최근에는 오미크론의 유행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지만 정확히 2분기부터서는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가 될 게 눈에 불보듯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시젠을 매수한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매도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별로 없네? 한번 종가 베팅을 때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 매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찍혀 있는 건 4만 주지만 여기에 실제로 팔고 있는 거는 8만 주 이상.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도보다도 여기에 찍혀있는 다른 기관들,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다른 애들은 일반 창구로 팔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도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갔었을 때 분명히 악재의 뉴스가 있었죠. 일본의 시오노기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일동제약은 전날 하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걸 보고 하락폭이 큰 종목에다가 종가 베팅을 때리면은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겠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시젠을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요렇게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아침에 상승을 하려면은 요 15,000주 정도를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죠. 참고로 여러분,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갔어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갭이 뜬 거거든요.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서 요렇게 8.52%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이라던가 일동홀딩스와 다르게 시간에서도 전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일동제약은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특별 세무조사라는 전담 부서가 횡령민 배임 의혹이 있을 때 출동하는 긴급 부서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시오노기 제약의 호재 뉴스라던가 혹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의 좋은 뉴스를 띄우고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면 어김없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예요. 지금은 여러분, 주식시장에 페이크가 난무하는 게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뭐 한다 이런 뉴스를 띄워놓고 거의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을 시켜놓고 요렇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졌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전부터서 말씀을 드렸었죠. 멜파스는 이미 회사가 적자로 부도 위기를 겪고 있고 요렇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저런 뉴스 다 구라일 수가 있다. 유상증자를 해놓는다고 해놓고서 대금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로 크게 상승이 나왔던 멜파스, 금요일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7%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 멜파스는 쭉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죠. 투매가 나온 이유는 5시 42분에 나온 멜파스 공시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또 멜파스는 소송이 들어왔네요. 이번에 발행하기로 한 신주 인수권 발행을 무효로 처분해달라. 참고로 여러분,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거래가 중단이 된 적이 있었고 지난번에는 뭐 파산을 한다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2달 가까이 거래가 중단이 됐던 전래동화 같은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녀석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유상증자라던가 대금 납입 이슈가 있는 녀석들은 에디슨 EV처럼 돈 안 내고 그냥 먹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는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최대 주주로서 트위터에 제안한다. 53조를 줄 테니까 트위터를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씁니다.
만약 이 의견을 거절할 경우에는 트위터의 본사를 노숙자 쉼터로 전환을 시켜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뉴스 때문에 트위터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럼 이번엔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트위터의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예, 내렸습니다. 장 초반에 트위터는 5.78%까지 상승이 났지만 그 뒤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무슨 노숙자 본사로 전환을 시키겠다, 혹은 트위터에다가 도지코인 결제 옵션을 넣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내리고 트위터의 주가도 내려버리는 아주 대참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과연 트위터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내렸는데 트위터에 도지코인 옵션을 넣겠다, 요 발언을 했을 때 도지코인은 상승이 나왔을까, 아니면 떡락이 나왔을까? 정답은 떡락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도지 가자 한마디 하면은 막 10% 20% 올랐던 도지코인, 이제는 그런 뉴스도 안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이렇게 17%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떨어졌던 전래동화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트위터에다가 글을 쓴다고 한들 도지코인의 가격은 그렇게 쉽게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덕분에 주가가 내린 기업도 있죠. 바로 미국의 업비트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4월 14일 블랙데이를 맞이해서 4.85%나 급락이 나왔어요. 참고로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나라 업비트 관련주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위지트, 비덴트 같은 녀석들은 모두 다 하락이 나왔는데, 업비트 관련주인 하나투자증권은 이렇게 1.22%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매수가 이틀째 들어왔는데, 여러분,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이렇게 금융주들이 당연히 수혜주로 뽑힙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이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 다음에 1.54%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에는 상승했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막판 갑자기 2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결정되었을 때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어제 이렇게 갑자기 11%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저렇게 금요일날 11%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한 이후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가 진행된 것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4월 20일 날 이렇게 1분기 결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상승이 나오는 것도 있죠.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종목도 제외하지 않고 요렇게 모두 다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주는 많이 매수해서 저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렇게 보험주라던가 혹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증권주는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여러분, 삼성의 이름이 들어간 주식들은 다 내리더군요. 삼성생명 당연히 보험주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삼성생명을 이렇게 3일 동안 매수를 했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2.07% 하락이 나왔어요. 물론 삼성이 들어간 저런 보험주만 내린 게 아니라 현대차의 주가처럼 현대라는 이름이 들어가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더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삼성화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1.6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도 보시면 롯데 손해보험만 상승이 나왔지 나머지 다른 보험주는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금융주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일요일장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라던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위지트 같은 애들은 내일 아침에 또 개파락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하는 종목을 선정하실 때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종목을 피하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런 저점도 깰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상승이 나오다가 꺾였기 때문에 다음번 이런 저점을 더 깨로 내려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 금요일날 시간의 단일가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오히려 저는 종가 베팅을 할 때 전혀 고려를 안 했던 종목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데, 자, 캐몬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국산 백신 관련주입니다. 자, 이틀 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의 백신 관련주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는 정말 믿음이 가질 않는다. 왜? 분명히 백신 개발에 착수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가 거의 없고 성과 역시 나온 회사가 거의 없죠. 중요한 거는 지금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국산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한들 누가 그걸 맞겠느냐. 지금은 화이자하고 모더나, 얀센 백신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지원해서 국산 치료제를 맞을까? 이런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5.60%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3%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제가 말을 했을 때도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해봤자 요런데 꼭지에 있으신 분들은 본전이죠. 반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캐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4일 전이었죠. 빌 게이츠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에 뿌리는 코다리 식구 예방약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손세정제를 스프레이 통에다 담고 그거 뿌리면은 똑같은 효과가 있을 텐데 뭐 그다지 뭐 큰 이슈가 될까요? 아무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고작 1.84%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통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빌 게이츠 이름 들어가고 무슨 치료제 두 단어만 들어갔다 그냥 상한가 같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이없었던 게 이런 거였죠. 노르표 페인트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페인트를 바를 경우에는 코다리 식구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아니, 페인트 속에 신나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바이러스가 살 수 없으니까 페인트 바른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고 무슨 사마 페인트, 노르표 페인트 상한가를 3번 갔습니다. 3번. 이게 말이 돼요? 작년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던 게 광동제약의 베타딘, 이게 뭐냐면 포비돈이죠. 빨간 약을 몸에 뿌리면은 코다리 식구 바이러스가 99% 사멸을 한다. 이런 어이없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저 이야기 때문에 옥수수 수염차 관련주 광동제약을 보세요. 저 뉴스 나오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갭이 확 뜨던 정말 미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비강 치료제, 비강 스프레이, 빌 게이츠 뉴스 나와도 상한가는커녕 상한가 근처에도 못 갑니다. 캐몬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 뉴스가 나와서 장중에 17%가 상승이 났어도 보시면 장 초반 40분에만 잠깐 깔짝 상승을 시켜놓고 그 뒤로는 계속 주가가 횡보내지 하락이 지속되었죠. 캐몬 같은 경우엔 내일 뭐 10% 이상 갭이 뜨면서 여기 3,100원을 돌파하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 고점인 3,360원까지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캐몬이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력들이 지난번에 샀던 물량을 위해서 팔아치우려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의 상한가라던가 큰 상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롯데 손해보험처럼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번에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영화관에서 햄버거라던가 치킨 그리고 팝콘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영화 배급사인 뉴 같은 경우에는 19.90% 상승이 나왔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79% 급등이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영화관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지면은 영화관 관련주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관 관련주인 CJ CGV는 주가가 오르긴커녕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장 초반에 플러스 4.31%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0.72%. 장중에 어떤 부분에서 매수를 했어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자, 그리고 메가박스 관련주 J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CJ CGV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플러스 5.38% 상승이 났으며 종가까지는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니 근데 영화관을 상영하는 영화관보다 어떻게 쇼박스라던가 뉴 같은 배급사가 더 잘 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그럼 영화 배급사 덱스터는 어땠을까? 예, 덱스터는 오히려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틀 전에 자사주 처분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쇼박스 수급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모하는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가 확 땡겼는데, 이 녀석들은 뉴스를 다 알고 있었어.
자, 쇼박스 같은 경우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은커녕 1%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장이 끝나자마자 1분 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뉴스가 나왔어요. 어머 천재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악재 중에 악재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 중에 악재지만 저렇게 쇼박스처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재죠. 그래도 지금 쇼박스가 막 점상을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7,960원, 8,000원 근처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난민들을 구제하려고 세력들이 올리기보다는 요런 난민들을 잠깐 꼬시기 위해서 요런 데까지 잠깐 깔짝깔짝 거리면서 불기둥을 보여주고 그냥 쑥 빼버리면서 제2의 난민이 탄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천재님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과거에 쇼박스 같은 경우엔 2번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첫 번째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척하고 종가는 항상 음봉으로 마감되는 양봉 파괴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노래방과 영화관에서 음식물 취식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는 노래방도 수혜주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노래방 관련주도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TJ 미디어 노래방 관련주는 오히려 외국인의 대량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8.64% 하락이 났어. 물론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해체가 되기 바로 하루 전부터서 이렇게 10.33%의 상승이 났기 때문에 세력들이 미리 뉴스가 나오기 전에 꼬셔놓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던진 거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세계의 곡물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수출이 마비가 됐다. 이런 뉴스에 한일사료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니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녀석은 전날에도 21.83%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시초가 붙어서 그냥 갭상승으로 출발하더니 1시 30분에 그냥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가 저렇게 상승이 나오니까 현대사료도 움직였는데 현대사료는 보시면은 주식수가 별로 없으니까 밑에 받아주는 물량이 별로 없고 생각보다 매매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보시면 이 녀석은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가자 힘이 빠지면서 종가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3%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무슨 갑자기 스리랑카가 디폴트가 선언이 됐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냉장고를 팔고 금을 팔아서 식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뉴스만 나오는데 식품주와 식량 관련주는 저런 뉴스 갖다가 또 몇 번 장난칠 것 같은데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솔직히 잡기가 힘들어요. 특히 식품 관련주 팜스토리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자기 촥 쳐올리면 바로 한 번에 다 빼버리고 올리는 척했다가 쫄쫄이를 해서 결국 빠지는 아주 전형적인 개잡주 중에 개잡주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3,100원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막 흥분이 돼요. 막 만주씩 들어오면은 와 이거 델리 만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만주를 사는 애들 기관이랑 외국인이겠구나. 프로그램 매수도 쫙쫙쫙쫙 올라가네. 오 땡큐 베리 마치 하고 좋아하는데 프로그램이 분명히 1시 때 이렇게 매수였다가 갑자기 매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진짜 위험하구나 튀어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매도한 양과 여기 호가창에 떨어진 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던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주를 매수해도 바로 먹자마자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1시 39분 이후에 나오는 푸른 물결 이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와 여기 막 37,000주 만주 또 3만주 아우 이거 어떻게 견뎌. 프로그램도 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던지잖아. 이게 내려가가지고 3,000원이 깨지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다시 3만주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분명히 20만주가 매도가 다시 매수로 잡혀. 근데 또 갑자기 올라가다가 요렇게 4만주씩 던져버려. 그래서 결국 종가까지 쫄쫄이 이렇게 쫙 빠지면서 내려가는데 아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하고 이런 녀석들은 음봉으로 빠졌을 때 무조건 종가에서 잡아야 돼요. 종가. 얘는 양봉으로 탁 떴을 때 들어가면 무조건 윗꼬리가 나오면서 밀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줬을 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저점이 막 요런 데잖아요. 이 녀석은 항상 슈팅이 나올 때 보면 지난 저점을 깨야지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부근이라던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뭐 라운드 피그가 요런 데면 요런 데서 잠깐 돌파 매매로 짧게 먹고 나오기 요런 거 빼고는 없고 항상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많이 잡혀가지고 보시면 항상 양매수에다가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밥솥 관련주 부방이 갑자기 상승이 나왔는데 부방의 과거 이름은 리온쿠첸이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조루 주식으로 항상 10% 이상 상승이 나오면 종가는 1% 혹은 2% 정도로 마감이 되는 아주 거지 같은 종목 중에 대명사예요. 항상 양봉이 떴을 때 들어가면 물리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음봉으로 밑에 완전히 빠졌을 때 종가에 사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내기 되게 힘든 주식이에요. 이 녀석도 아까 말씀드린 팜스토리라던가 이런 녀석처럼 지난번 저점 근처에서 잠깐 종가 베팅하는 구조, 그게 아니면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부방이라는 주식이 관련주로 뽑히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부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금요일날 2.62% 상승이 나왔지만, 이게 악질인 게 요렇게 상승을 시켜놓으면은 상승시킨 거래량보다 그 다음날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이번에도 이만큼 매수가 들어왔으면은 다음날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거나 혹은 이거의 반 정도 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다음 주에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장이 꾸리꾸리하니까 지난번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든요. 뭐 동신건설이라던가 일성건설, 이 녀석들은 분명히 이재명 씨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이재명 씨 테마주가 또 가더군요. 자, TS 트리리온 같은 경우에는 무슨 탈모 관련주인데 이번에 뭐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가발 수혜 정책을 내거나 혹은 탈모 수혜 정책을 낸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났어요. 혹시라도 이재명 씨가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 대표로 나오나? 아니면은 뭐 경기도 도지사에 또 다시 도전을 하나? 이런 뉴스를 찾아봤지만 그런 뉴스는 전혀 없었고, 그냥 지난번 선거 때 써먹었던 테마주들을 세력들이 한 번씩 돌려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씨 테마주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하한가를 계속 갔습니다. 당시에는 하한가가 15%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걸로 보여도 지금 하한가 두 방 맞은 거랑 똑같고, 이렇게 하한가를 가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몇 번 가면서 올라오던 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두 달 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르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게 대선 테마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도 대선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쫄쫄이로 빠지면서 이 녀석의 원래 주가인 동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엔 지난번 탈모 공약을 냈었고 윤석열 씨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탈모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어도 현재는 윤석열 씨하고 안철수 씨가 다시 한번 대립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 녀석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는 솔직히 말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죠. 솔직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소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에 댓글에도 적어주셨지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월 셋째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여러분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둘째, 넷째 주라서 셋째 주가 2주겠구나 싶어가지고 요 날이 당연히 미국의 옵션 만기일 만기인 줄 알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특정 섹터의 개별주를 주목해 보도록 하죠. 롯데 손해보험은 보험 관련주가 모두 다 내렸고 금융주 대부분이 내렸는데 혼자만 올랐죠.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의 주식들이 다음번에 내려도 혼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S-오일 같은 경우에도 모든 천연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가 내려도 올랐던 것처럼 이렇게 혼자 치고 올라가는 주식이 있으면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캐몬처럼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아도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그 다음날 갭이 뜨자마자 하락이 나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가려면 뭔가 강력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재료조차 보이지 않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